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2일 오전 11시 37분입니다. 제가 조갑제 TV에 윤석열의 헌재 훈련은 대실패였다는 영상을 올렸더니 많은 댓글, 수백 건의 댓글이 붙었는데 두 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짱이란 분이 쓰셨는데 이렇게 쓰셨네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실패한 쿠데타이니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헛소리는 처음 들어보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실패한 쿠데타이니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헛소리는 처음 들어보네. 여러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취지로 그 변호인들도 이런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되고 또 증명이 안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3번의 성공한 쿠데타가 있었고 이번 실패한 쿠데타 1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례 쿠데타 시도가 있었는데 3번은 성공, 1번은 실패했다. 쿠데타에 성공했다는 말은 국가의 권력을 잡았다는 말입니다. 헌법학자들은 헌법 제정 권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들이 개헌도 하고 뭐 헌법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게 또 하나의 국가 질서를 잡는 기준이 되고 그리고 그 권력으로 국가를 발전시키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국가를 망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은 친위 쿠데타인데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실패하면은 처벌을 받아야죠.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을 받는데 성공한 쿠데타가 처벌받은 경우가 바로 전두환 전 합동수사본부장, 그때는 국군보안사령관이었습니다. 의 주도한 12.12 사건에서 그 이듬해 5월까지 이어지는 좀 긴 쿠데타였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고 제5공화국을 열고 헌법을 만들고 전두환 정권 7년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민주화의 거센 역사의 흐름을 거부하지 않고 6.29 선언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직선제 개헌을 합니다. 그리하여 1987년 12월 18일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되어서 취임하면서 1988년 서울올림픽이 있었던 해죠. 88년에 제6공화국이 문을 엽니다. 지금 우리는 제6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5.18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소급입법이었어요. 위헌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급입법을 통해서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12.12 사건, 5.18 등을 법정에서 다루고 그 책임자로서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과 그 부하들을 단죄했던 것입니다. 이 경우가 바로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을 받는다 하는 전례를 남겼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두 개가 있습니다. 1961년 5.16 박정희 소장의 군사혁명 또는 쿠데타, 그때도 신문에 군사 쿠데타라고 나왔습니다. 당시 정부는 군사 쿠데타를 뭐 혁명이라고 나중에 바꿔서 썼지만은 쿠데타라는 말을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1972년 10월 17일 그때 대통령 박정희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전시도 아닌데 국회를 해산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게 유신헌법입니다. 즉 유신체제가 출범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친위 쿠데타입니다. 친위 쿠데타는
권력자가 일으키는데 그 목적은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친일 쿠데타 시도였습니다. 국회를 누르고 헌법재판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언론을 잠재우고 해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신 쿠데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7년 동안 대한민국이 중화공업을 건설하고 중동 건설 시장에 진출하고 새마을 사업을 하고 4대강 유역 사업을 통해서 10개 댐을 만들고 무엇보다도 의료보험을 시작하는 어마어마한 국가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가 11.6을 맞으면서 유신체제가 종말을 고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5.16과 유신 쿠데타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니까.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쿠데타 시도가 실패를 했어요. 아니,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을 받는데 실패한 쿠데타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겠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제 말하는 것을 종합하면은 국회에 군대를 보낸 것도 그냥 경고용이었다. 해제 결의를 하니까 우리가 순순히 그게 따른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변명을 했는데 가만히 듣고 보면은 지휘관들이 강제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거부했으므로 그게 실패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실패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니죠. 그런데 실패해 놓으니까 이거는 경고용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설명은 좀 애매모호해요. 경고용이었는데 그러면 왜 군대를 동원했느냐? 왜 헬리콥터로 특수부대를 국회로 보냈느냐? 선관위는 왜 습격을 했느냐? 이건 설명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뒤 말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 글이 정말 그 모든 문제를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합니다. 짱이란 분입니다. 이 서신 분의 필명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은 들어봤지만은 실패한 쿠데타이니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헛소리는 처음 들어보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조갑재 TV에 댓글 쓰시는 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라는 분인데 아무래도 윤통은 자유민주주의를 자의민주주의로 착각하고 있네요. 즉 자기 멋대로 기분대로 하는 걸 민주주의라고 포장하네요. 윤통은 지 맘대로 뭐든 할 수 있는 자의민주주의 체제의 왕이 되려 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도 자유민주주의가 자신의 신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아마 자유란 말을 역대 대통령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처럼 자주 연설에 써먹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유라는 분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의민주주의다. 괄호하고 한자를 넣습니다. 멋대로 한다. 뜻대로 한다는 뜻이죠. 자의민주주의.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그게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3대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 법치, 자유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를 통해서 이 3대 가치를 다 훼손했습니다. 진실에 기초해야 되는데, 즉 부정선거가 없었어요. 한국에서 지난 4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믿는 사람이 제정신 박힌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래서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해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확보하려고 했다. 진실을 부정한 거죠. 그리고 헌법을 위반한 비상계엄령 선포를 했죠.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상황에서 군대가 아니면 질서를 잡을 수 없을 때 하는 게 비상계엄령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치를 파괴한 겁니다. 그리고 자유를 특히 전공이나 의사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법치, 진실, 자유를 다 훼손한 사람이 자신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념으로 삼고 있는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자유를
자의라고 해석하는 게 정확하다는 뜻이죠. 아무래도 윤통은 자유민주주의를 자의 민주주의로 착각하고 있네요. 즉 자기 멋대로 기분대로 하는 걸 민주주의라고 포장하네요. 윤통은 지 맘대로 뭐든 할 수 있는 자의 민주주의 체제의 왕이 되려고 왔다 했다고 봅니다. 윤통은 지 맘대로 뭐든 할 수 있는 자의 민주주의 체제의 왕이 되려 했다고 봅니다. 손바닥에 왕자 써가지고 다니더니 정말 왕이 되려고 했다는 말이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왜냐? 비상계엄령 선포는 통치권이다. 통치권 행사다. 통치권이란 말이 요새 쓰여지지가 않습니다. 헌법 위에 통치권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왕이란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나는 왕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은 나는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언어는 무섭습니다. 이 두 짤막한 글이 오늘의 상황을 한 50%를 딱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